예, 인플레이션이 고강도 긴축을 불러왔고요. 그에 따른 우려들이 경기 침체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 큰 태풍이 몰려오는 것이 아니냐, 소위 퍼펙트 스톰 현실화 우려들이 있는데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세계 경기 진단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6월에 FOMC에서 75bp를 올리고 안도감을 갖는 것 같더니만 이내 시장은 어려워지고 있고요. 주가도 빠지고 있는데요. 다음 또 7월에도 75bp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향후 FOMC 긴축의 속도나 강도는 어떻게 될까요? 네, 현재 월가 같은 경우에는 연준을 좀 비판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네. 이번 주 들어와서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준 의장에 대해서는 완전 무결한 신으로 지금까지 생각해 왔고요. 또 FOMC 참가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류가 없는 완전체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준도 갑작스럽게 지난주에 0.75%포인트 정도 금리를 올릴 정도로 정책의 오류를 범했다고 월가에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금리 인상 시기를 놓친 것은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일부 상품이나 공급 제약에 국한돼서 봤다는 데 실패 오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양적 긴축과 관련해서 좀 더 일찍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7월 달에는 75bp 그리고 9월 달에는 50bp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 긍정적인 서프라이즈를 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8월 말에 있는 잭슨홀 미팅이죠.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 그리고 주요 경제학자들이 참가하는 컨퍼런스에서 분명히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이제 서서히 낮출 것이라는 신호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물가라든지 그리고 시장에서 예상하는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현재 그런 신호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5 이하로 지금 떨어졌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면 주가는 강하게 반등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물가가 6월 달에도 9%대까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 페달을 밟는 경우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7월 달 FOMC 같은 경우에는 1% 정도의 큰 폭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잡기는 하겠지만 아무래도 경기 후퇴라든지 금융정책의 난이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7월에 75bp에서 100bp, 1%포인트까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경기인데요. 경기 침체를 불러올 것이냐인데 경기 침체 혹은 스태그플레이션. 연준 위원들은 그렇게 안 갈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경기 침체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큰 폭의 금리 인상 이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기관 투자가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예상한 기관 투자 같은 경우에는 무려 83%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5월 조사 때보다도 77%포인트 정도 더 높게 됐고요. 또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력 에코노미스트,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의 70% 가까이가 내년도 미국 경제는 침체 국면에 빠져들 것이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경제 서프라이즈인데요. 시장 예상했던 것보다 얼마만큼 웃돌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게 현재 큰 폭의 마이너스 상황으로 빠져 있습니다. 또한 애틀랜타의 연방은행의 미국의 GDP 성장률을 전망치인 GDP 나우 같은 경우에도 4분기 전망치가 제로 수준까지 떨어졌는데요. 앞으로 미국의 경제 지표가 급속도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미국도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에 사실상 직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런 세계 경기 침체가 오면 우리는 대외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요. 경제학적으로 소규모 개방 경제라고 하는데요. 성장률이나 물가나 우리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미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중국도 경기가 위축이 되면서 새로운 성장 엔진을 역할을 해줄 나라라든지 신산업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경제 예측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관련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2% 중반으로 떨어뜨렸고요. 미국이 성장률이 이런 속도로 계속 떨어진다면은 이것도 2% 초반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2에서 3%를 현재는 4에서 4.8%까지 끌어올렸고요.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려하는 점은 우리나라의 그 수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 엔화가 오늘 현재 1달러에 135엔대까지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이죠. 자동차나 기계, 전기, 전자 부문의 시장 점유율을 지금 서서히 빼앗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일본과의 수출 경쟁도 지수인데요. 두 나라 간의 수출 구조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낮으면 낮을수록 경쟁력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이 지표를 보면은 2011년에 비해서 무려 0.8에서 6.5%나 떨어졌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경기는 아무래도 적신호가 켜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미국은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고 있고요. 우리도 오르긴 합니다만 미국만큼 지금 빅스텝, 자이언트스텝으로 아직 가지는 않아서요. 금리 역전.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 수준이 거의 같아졌습니까? 이후에 이제 미국이 75bp 올리면 우리도 이제 빅스텝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50bp까지는 올릴 수 있겠지만 금리가 이제 한미 금리 역전이 눈앞에 있습니다. 네, 영향은 괜찮을까요? 네,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금리가 1.75%로 같은 상황인데요. 네. 이제 문제는 점도표상에 따르면은 앞으로 연말까지 1.75% 미국이 금리 인상을 빠르게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속도인데요. 속도가 너무 빠른다는 점에서 앞으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 압력이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과거 우리 사례를 보면은 세 번의 금리 역전 시기가 있었습니다. 99년, 2004년, 2015년 같은 경우에는 금리 역전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외국인들은 오히려 매수 타임으로 잡았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점도표 상으로 보면은 연말에는 미국의 금리가 3.5%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1% 이상 벌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도 압력은 커지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를 빠르게 매도하는 것은 아무래도 과거 경기 후퇴 국면에 들어가고 여기에 엔저가 동시에 진행됐던 과거 두 번의 우리나라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겁니다. 1988년부터 1990년까지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시기에 1000포인트에서 250포인트까지 70% 넘게 폭락을 했었고요. 또 2015년부터 2015년 그 사이에는 코스피가 2231포인트에서 1640포인트까지 무려 30%가 폭락을 했다고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6월 달 들어서 4조 원 가까이 매도를 했는데요. 당분간 매도 압력은 계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국내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에 이제 지쳐가지고 미국에서 투자를 개인들이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가 서학개미라고 하는데 서학개미들도 요즘에 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별히 기술주가 하락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우리 해외 투자자, 개인, 서학개미들은 테슬라 주식을 또 샀군요. 기술주 흐름 어떻습니까?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 괜찮을까요? 네, 올해 들어와서 우리 서학개미들 같은 경우에는 무려 16조 원 이상 미국의 기술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네. 테슬라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애플, 알파벳, 넷플릭스 그리고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그 ETF라든지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추종하는 펀드에 많이들 가입을 하셨는데요. 이들 그 펀드에 들어갔던 종목들이 대부분 35%에서 50%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현재 그 기술주와 관련해서는 끝났다는 주장도 있고요. 현재는 저점 매수할 타임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디지털화, 탄소화로 진행이 되고요. 또 미국 경기 하락이
하락이 그렇게 깊지 않고 경기 하락에 들어가더라도 그 국면에서는 바로 주가가 또 회복이 됐다는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미국 증시와 관련해서는 현재 주가가 하락했다고 매도하기보다는 좀 보유하시는 전략이 바람직하고요. 신규로 매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미국 증시가 밸류에이션 조정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 10% 정도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바닥권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중국 이야기도 조금 해야겠습니다. 중국 증시가 요즘 나홀로 상승하고 있어서요. 경제 봉쇄가 해제되면서 경제 지표들이 좋게 나오는 겁니까? 경기에 대한 기대감인가요? 네, 지금 현재 그 봉쇄가 해제가 되고요. 네. 물류가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중국은 수출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 생산들이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하지만 소비는 여전히 부진하고요.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상황에 빠져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하반기에는 V자형 경기 회복보다는 나이키형의 완만한 경기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 달부터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계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내구재 소비들이 그렇게 크게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5년에 한 번 찾아오는 고위층의 인사 처리이기 때문에 투자라든지 그리고 공무원들의 복지 부동 사태가 지속이 된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가 돈을 풀어도 바로 투자로 집행되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 관련된 경기 회복은 완만해지고 주가도 너무 빨리 기대의 치를 반영해서 급등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조금 성급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다만 중국 증시가 요즘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점에서 한 15% 올랐다고 하는데요. 중국 증시 상승 추세는 이어질 수 있나요? 네, 중국 증시는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5월 이후에는 매일 한 건 이상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고 있고요. 6월 달에만 1조 위엔 이상의 자금이 증시로 지금 유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경제 지표들이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문제라든지 또한 세계적인 금융 긴축으로 인해서 생각보다는 좀 더딘 회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중국 증시 얘기까지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어떤 업종들이 주로 좀 회복이 빠른지 좀 간략하게만 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중국 정부가 지난달에 280조 원을 풀면서 이거와 관련해서 정책 실시 감시단을 12개 지역에 파견을 했는데요. 네. 돈이 집행이 되는 것은 자동차나 전력 설비, 기계 설비, 태양광 풍력, 그리고 전기 자동차 배터리 쪽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와서는 어제부터는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 완화로 인해서 부동산이 관련 종목이 회복이 됐고요. 하지만 소비와 관련된 헬스케어라든지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규제가 강화되면서 아무래도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증시도 디커플링 또한 세계 증시와 디커플링이 진행이 되지만 양극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집중 분석,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영향들 점검했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